많이 여쭤보세요. 사실 임신 준비하는 과정 중에 참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사실 이 기호식품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임신을 위해서라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 드시고 어느 정도까지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음주하시는 부분은 임신을 준비하고 난소 기능을 높이는 걸 목적으로 한다면 주당 1잔에서 2잔 이내로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드셨을 때 매회 1잔에서 2잔 정도로 제한을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음주를 많이 하시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딱 끊어내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치료 과정 중에 점점점 줄인다고 생각을 하셔라. 내가 매일 드셨다면 일주일에 3번만 드시고, 한 번 드실 때 한 병 드셨다면 반병 드시고, 점점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줄여 나갔을 때도 우리 몸이 편하게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라고 많이 설득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카페인 많이 힘들어 하시죠. 근데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구 결과로도 배란 그리고 황체 형성하는 호르몬, 그러니까 난소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에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임신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난소, 자궁에 둘 다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우리 산모의 몸뿐만 아니라 임신 중에 태아의 심박이 지나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카페인은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흡연, 임신을 준비 중인 여성뿐만 아니라 이제 남성분들도 신경 써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일단 흡연을 하게 되면 이제 니코틴이나 타르 같은 독성 물질들이 체내에 그대로 잔존하게 되고, 이제 체내의 일산화탄소의 농도 자체도 상승을 시키게 되기 때문에 이제 임신을 하는데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돼요. 그리고 생식 세포의 질 자체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데, 실제로 연구 결과로도 이거는 직접 흡연 말고 간접 흡연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임신 기간 중에 이제 남편분이 이제 간접 흡연을 했을 때 거기에 노출된 태아 같은 경우에 이 태아가 남자아이라면 정자의 세포수가 감소하거나 아니면 기형정자 비율이 높아지거나 이렇게 되는 연구 결과가 있고, 이 태아가 만약에 여성이라면 이제 여자아이의 생식 기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진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수정란의 질을 높이고 임신이 유지가 잘 되기 위해서 남편분들도 같이 흡연에 대한 부분은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간접 흡연 괜찮을까? 네, 임신 때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면 자녀의 생식 기능에도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둘 다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을 실제로 이제 퍼센트까지 이제 표현을 한 부분이고요. 난자질을 높이는 생활 습관, 영양제 섭취하는 부분인데 이거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제 이노시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노시톨이라는 부분은 비타민 B의 복합체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람의 세포 조직에 이제 보통 분포를 하게 되고 신호를 전달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 그러니까 난소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거랑은 살짝 다른 거거든요. 이제 쉽게 표현을 한다면 난소가 일을 하긴 하는데 일을 하다 마는, 그러니까 배란되기까지 난포를 키우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제 다낭성 난소라고 하고,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 여성들이 복용을 했을 때 호르몬 불균형을 개선을 하고 불규칙적인 생리 주기를 개선을 하는 효과가 있어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난포의 개수는 굉장히 많죠. 하지만 난자의 질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이노시톨을 복용함으로써 난자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난소 기능 저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노시톨을 복용한 경우 그리고 이노시톨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 이제 결과를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노시톨을 복용을 했을 때 훨씬 더 질 좋은 성숙 난자가 채취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시험관을 했을 때 이노시톨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논문이 2017년에 나왔던 논문인데 시험관 시술을 했을 때 이노시톨을 복용을 하는 경우에 훨씬 더 성공률을 높인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호르몬 조사 요법을 병행을 하는 경우가 많죠. 시험관 시술하는 경우에. 그런데 호르몬 조사 요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노시톨을 복용한 경우가 훨씬 더 이 주사에 대한 반응도를 높여서 난자 채취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하고 또 난자 질이나 배아 등급 그러니까 난포 채취되는 개수뿐만 아니라 질이나 수정란 등급까지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이제 보고가 되어 있어서 이노시톨 같은 경우에는 시험관 병원에서도 많이 이제 복용을 하시도록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DHEA. 이거는 이제 약한 남성 호르몬의 일종이에요. 왜 남성 호르몬이 필요하지?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난포가 성숙되는 과정에 사실 남성 호르몬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난소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고령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 안에서 체내에 남성 호르몬 부족이 필연적으로 동반이 되게 돼요. 그러면 난소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남성 호르몬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난포가 크는 데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래서 약한 남성 호르몬, 이 DHA거든요. 요거를 전환을 하는 게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강한 테스토스테론이라든지 패치를 붙이는 부분보다는 DH를 복용을 하는 게 훨씬 더 몸에 무리가 덜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있겠죠. 남성 호르몬이잖아요. 약하다고 해도. 그래서 남성화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남성화 증상이라고 한다면 몸에 음모가 많이 난다거나 뭐 코수염이 많이 난다거나 뭐 턱수염이 많이 난다거나 아니면 목소리가 조금 굵어진다거나 이런 남성화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장복을 하는 건 권유하지 않고 복용을 해도 12주 이내로 중단을 하고 만약에 남성화 증상이 생긴다면 즉시 중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소 기능이 정상인 경우에는 사실 굳이 복용을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환자분들 쭉 복용하시고 있는 영양제라든가 이런 부분 적으신 거 보면 너무 안 드시는 부분도 계신데 너무 중복되는 부분들을 많이 드시고 심지어 소화력이 떨어져 있는데 그걸 염두에 두지 않고 많이 드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DHA는 난소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는 환자분들 경우에 그것도 짧은 기간 동안만 그리고 시험관 병원에서 복용하라고 권유한 경우에만 드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식습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항산화 성분. 일단 항산화 성분을 섭취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제 종류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당 탄수화물 이제 섭취를 하시는 게 좋고 예를 들어서 빵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하얀 밀가루 빵보다는 곡물빵 드시는 게 훨씬 더 항산화 작용에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이제 소화가 잘 되는 채소류 위주로 섭취를 하는 게 좋고 여기에서 만약에 소화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채소도 살짝 익혀서 복용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트랜스 지방은 최대한 피해 주시고 이제 단일 불포화 지방산 위주로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두유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난자질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지방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은 유제품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 근데 어떤 종류의 음식을 드시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시간에 어느 정도의 양을 드시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많은 양을 한꺼번에 드시거나 아니면은 너무 오랜 시간을 굶는다면 위장관 기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시간 정도의 공복 기간을 두고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잘 골고루 챙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신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은 따뜻한 체온이 중요한데요. 병아리가 부화될 때의 적절한 온도가 37도에서 37.5도 사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이런 적절한 체온을 유지하면서 기초 체온이 높아야 임신이 잘 되는데 이 기초 체온은 아무 활동 없이 몸과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최소한으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체온을 말하는데 기초 체온을 높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자연 임신 또는 시험관을 이용해서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시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초 체온을 높여주는 시기는 첫 번째로 1일 3식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가 필수인데요. 다른 경우는 몰라도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적절한 그 시간대에 음식이 들어가야 기초 체온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거든요. 이는 임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온이 낮으면 임신이 잘 되지 않거든요. 부산시 한의사 난임 사업에 있어서 참여하시는 난임 대상자들은 의무적으로 이 기초 체온을 체크를 하게끔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알고 있는 정상 체온이 36.5도인데 이 온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35.8도, 9도 이런 체온을 유지하다가 배란기가 되면 이제 고온기로 올라가게 되는데 보통 고온기는 0.2도에서 0.5도 사이에 상승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체온도 증가가 미비한 경우가 많고 어떤 경우는 저온기랑 고온기랑 차이가 없는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배란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기초 체온만 체크를 해봐도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초 체온은 임신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번 1일 3식을 꼭 하시도록 권해드리고 나는 3번 다 한식이 힘들다 그러시면 아침에는 간단하게 바나나라든지 두유라든지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꼭 챙겨 드시도록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한식 위주의 식사를 권해드리긴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단순당은 피하고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자. 1일 3식 하는 것과 좀 연관성이 있는데 1일 3식을 하지 않는 분들은 저품질 탄수화물을 드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저품질 탄수화물은 주로 단순당이 섭취가 많은 경우로 정백당, 정제당, 서당, 무가당, 액상과당 이런 형태로 설탕류가 많고 이런 것들은 일단 순간적으로 체온을 훅 올리기는 하지만 급격하게 떨어뜨리게 돼서 우리가 기초 체온을 적절하게 유지해 주는데 방해가 되는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음식을 많이 먹어서 호르몬에 장애가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들의 시기를 조사해보면 단순당을 섭취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로 들어서 보면 탄산음료 보통 저희가 콜라 한 캔 요 정도 생각하시면 거기에는 우리가 각설탕 네모난 거 기준으로 한 10개 정도 양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바나나 맛 우유 우리가 보통 단지우유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는 각설탕이 한 마찬가지로 9개 정도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알게 모르게 너무나도 많은 당을 섭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멀리 해주시고 세 번째로는 밀가루 음식을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밀가루 또한 흡수가 당류처럼 빠르고 장에 오래 달라붙어 있어서 몸을 차갑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이 밀가루에는 글루텐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 글루텐은 설사나 변비, 복부의 픽만감, 그리고 소화불량, 알러지 질환, 아토피, 면역계와 신경계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치아와 관절에까지도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결 방법은 그냥 단순히 독하게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될 수 있는 식품으로는 통밀식품, 그 다음에 유기농밀, 우리밀로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탄수화물이라든지 밀가루는 최대한 줄이시는 방향으로 식단을 짜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발화현미를 권해드리는데요. 이 발화현미에는 영양소가 아주 풍부합니다. 보통 현미도 권해드리긴 하지만 현미는 약간 좀 거치면서 소화가 좀 느리기 때문에 소화기 장애가 있는 사람들 불편감을 호소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는 발화현미를 권해드리고 발화 과정에서 또 영양소가 훨씬 더 증가되기 때문에 임신에도 도움이 됩니다. 발화현미에는 비타민 B군이 아주 많고요. 그리고 항산화, 비타민 E, 그리고 미네랄 종류로는 아연이 있고 이 아연은 남자의 정자 생성과 운동성에 도움을 주고 또 셀레늄이라고 하는 미네랄이 있는데 이는 또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마그네슘도 있어서 자궁의 근육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고 또 천년 신경 안정제라고 불리는 가바라는 성분이 이 발화현미에는 많은데요.
보통 하루에 6mg이 권장량이라고 한다면 발화 현미로 된 밥 한 공기에는 충분한 이 영양소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섬유질이나 아미노산, 인체의 면역 강화 물질도 있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발화현미라고 하지만 백미에 비해서는 조금 거침감이 있기 때문에 소화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꼭꼭 씹어서 드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지방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방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죠.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 불포화지방산이 있는데 혈관을 좁힌다고 알려져 있는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산은 멀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쁜 지방이라고 불리는 이 지방들은 몸에 노폐물을 만들고 건강을 악화시키면서 체온을 올리기는 하나 자궁과 난소가 있는 그런 깊은 부분에 심부 체온을 올리지 못하고 겉의 온도만 뜨겁게 달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트러블이 많이 생긴다든지 얼굴에 여드름이 있다든지 지루성 두피가 있다든지 피부 겉 표면에 염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해드리는 지방은 이제 불포화 지방산인데요. 올리브유라든지 들기름, 참기름, 옥수수유, 콩기름 이렇게 실온에서 액체 상태로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오메가3는 난자를 윤기 있게 만들고 혈액을 맑게 만들고 염증을 완화시키고 자궁 혈류를 개선시키고 자궁 내막이 튼튼하고 기름지게 만들도록 해주는 좋은 지방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생리 중에도 덩어리가 많다든지 생리량이 적은 경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오메가3는 영양제로 챙겨 드셔도 되고 등푸른 생선류, 녹색 야채 가장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거는 집에 항상 있잖아요. 보통 참기름이라든지 들기름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제품이거든요. 꼭 기억하시고 임신을 위해서 영양제를 먹는다면 어떤 거 먹으면 될까요? 첫 번째 코엔자임 Q10. 코큐텐 진짜 많이 드시죠? 코큐텐 드세요. 자, 비타민 E, 비타민 C, 그리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보통 항산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나오는 것들, 이소플라본,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안토시아니딘 이런 것들이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진한 색소와 알싸한 그 쌉싸름한 향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을 신선한 상태에서 섭취했을 때 항산화 물질이 몸에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레늄, 엽산, 그리고 이노시톨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지금 알려져 있는 생식세포에 대한 항산화 작용이 가장 괜찮은 영양제가 코엔자임 Q10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E하고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항산화 물질을 많이 먹는 거는 이제 논문적으로도 연구적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원인불명 난임이거나 배란유도제를 사용하신 무다현상 난임인 사람들한테 항산화 물질을 많이 섭취했을 때 임상적인 임신율도 올라가고 임신 부착률이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난자가 산화가 잘 될 수 있는 반쪽짜리 세포인데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 활성산소가 난자를 다 녹슬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 항산화 물질이 난자가 녹슬지 않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활성산소라는 건 원래 산소가 산소 분자 안에 하나가 분자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산소는 너무나 안정성을 띄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족한 분자를 찾기 위해서 다른 걸 산화시킬 수 있는 활성화가 된 상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코엔자임 Q10이 얘를 이렇게 메워준대요. 그래서 산소가 많이 안정화가 되어서 그 산화를 좀 증식시키게 된대요. 그래서 요건 드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난소 기능이 많이 저하되었거나 자꾸 배알질이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들은 항산화 물질에 신경 많이 써주세요. 두 번째는 비타민 C고요. 비타민 C는 정말 아주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고요. 고용량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몸에 해가 별로 없고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먹고 남는 건 다 밖으로 배출이 잘 돼요. 그래서 아주 새콤한 과일들, 베리류나 혹은 시트릭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흡수할 수 있는 거지만 영양적으로 섭취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비타민 E는 보통 토코페롤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피부의 항산화에도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비타민 E는 항혈전제 드시는 경우에는 피를 너무 묽게 만들 수 있다. 그 혈전 수치 높아서 주사 맞는 분들 있잖아요. 헤파린 주사 이런 거 맞으실 때도 조금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하자. 그 얘기고요. 이제 요런 기름 종류의 식물성 기름 종류나 고구마, 어패류 이런 종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내용이고. 셀레늄도 좋은 영양 항산화제 중에 하나고
갑상선 저하증일 때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갑상선 저하 있는 분들, 난임이신 분들은 좀 챙겨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땅에서 자란 채소들은 다 좋고요. 근데 너무 많이 드실 때는 또 설사나 구토나 심박수 증가 등의 부작용도 있다. 그리고 기능 항진증일 경우에는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진 않도록 하셔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외에 뭐 많이 아시는 엽산, 비타민 B12, 비타민 D. 비타민 B12랑 엽산은 같이 복용했을 때 흡수력이 올라갑니다.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임상적 임신율도 높아지고 다낭성이 있는 경우에는 또 자궁내막 두께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궁내막증 예방과 치료에도 비타민 D 도움이 되고요. 한약이나 공진단 복용도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의 논리로 얘기를 드릴 수 있지만 제가 보는 가장 큰 중요한 복용해야 되는 이유는 어쨌든 항산화 성분 때문이에요. 공진단을 먹어서 임신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공진단 자체가 임신을 막 일으키는 그런 성분이 아니라 우리가 음식이나 약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부스터 작용을 해서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항산화 역할도 진행하고 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